그리고 이번에 그 헌재 얘기도 조금 저희가 해보려 그러는데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헌법재판 그 이제 변론 날짜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 기일 변경 신청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또 불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는 좀 네. 스피디하게 가겠다. 이게 이제 음. 확실해 보여요. 사실은 이제 기일 정할 때도 네. 변호인 측이랑 협의해서 정하게 형소법에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아니 우리랑 협의도 안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정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냥 그것도 이유 없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니 네. 헌법재판소가 이런 징계재판, 탄핵 심판할 때는 굉장히 주도권을 세게 갖고 간다. 아, 다른 원래. 일반 형사재판보다 그렇게 네. 돼 있대요.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는 건데 네네. 어쨌든 그래도 헌재 결정이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니까 대통령이 그럼요. 파면되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적어도 국민들이 혼자가 너무 원사이드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인상은 안 줘야 되겠죠. 근데 어. 지금까지 볼 때는 헌재가 윤 대통령 쪽에 뭐 유리하게 보일 만한 걸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번에 사유도 들어보니까 아니 체포가 됐으니 출석이 불가능하니 불가능하죠. 좀 이거 연기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받아줬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네. 이게 여러 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참 어렵게 됐어요. 어. 근데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윤 대통령이 나가서 본인 변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그런 거나 아마 여론이 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도 본인의 이 파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변론하겠다는데 지금 구금 상태여서 유죄가 확정도 아니어서 구금이 된 상태인데 근데 그게 그렇죠. 이제 허가 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구속 상태에서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이제 좀 협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또 16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도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뤄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사실상 뭐 지연을 시키겠다 의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헌재는 전혀 무조건 없습니다. 네, 스케줄대로 해가지고 약간 4월 18일 전에 끝내겠다라는 좀 의지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진숙 이제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문영배 지금 이제 소장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선고가 매우 늦어져 안타깝다라고 하는 또 입장을 이번에 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도 정작 이제 그 선고를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날짜는 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선고 기일은. 네. 헌재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제 신입 2명 오셨는데 네. 뭐 파악하고 뭐 이런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그러니까 음. 뭐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건 이 뒤집어 보면은 네. 국회 쪽에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당신들 뭐냐 이 헌법재판관 6명 체제 때도 그때 그랬잖아요. 국회는 그랬었죠. 그럼 헌재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똑같이 얘기했었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이제 헌재에서도 꽤 당연한 얘기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다만 전 들은 얘기입니다. 네. 8분 중에 2분이 네. 윤 대통령 심판을 빨리 하자고 굉장히 좀 과하게 그런데요. 그런 움직임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는 나머지 6분은 안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윤 대통령 재판을 막 빨리 하려고 헌재가 막 뭔가 의도를 갖고 한다 이렇게는 뭐 볼 필요는 없고 이것도 뭐 결국은 중간점을 찾아가겠죠. 그 두 분은 뭐 약간 뭐 정치적 성향이 좀 있나 보나요? 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뭐 실명 밝기가 좀 그래서 확실치 않으니까. 근데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뭐 네네.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렇긴 들어가서 하죠. 본 게 아니어서. 그래도 뭐 그런 또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 측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이번에 이제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그 최후 변론에서 이인 의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근데 국회 측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율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2명 아니 논리가 2명 갖고 하는 건 안 돼 갖고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2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했더니 그거는 우리 자유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아니 거부한 거가 자기 자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도 자기가 임명 안 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방통위 관련해서 6명 체제 그 2명 체제에서 왜 3명 더 안 하느냐. 네네. 당신네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얘기하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어. 최민희 의원이 이제 처음에 방통위원 지명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연원을 찾아요. 아. 그때 최민희 임명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임명을 안 한 사유를 저희가 들었어요. 물론 정치 싸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네.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 임명을 안 해버리니까 중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국회의원 나간 거거든요. 어. 근데 이분은 선거법 관련해서 공민권이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 경우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에 그것도 그렇죠. 그런 걸 해서 이거 부적절하다. 이 방통위원이라는 걸 하기에는 아주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청요직 중에 하나인데 당연한 얘기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로 어. 선거도 못 나갔던 사람을 어떻게 여기다 하냐.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쪽의 논리였단 말이에요. 정부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또 감정 싸움에서 서로 그래서 붕 뜨다가 이제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드는 거예요. 먼저 그랬잖아. 아니 근데 뭐 최민희야 그렇게 날렸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사람을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추천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속된 말로 뭐 먹어봐라 이거죠. 아, 봐, 꼭 우리는 먹어봐라 이런 힘이 이거네요. 있어. 야, 우리 안 하면 어쩔 건데. 어. 2명 탄핵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마. 어.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어. 야, 이거 진짜 완전 엉망진창인데. 하면 탄핵, 네. 안 해도 일 못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방통위뿐만 아니라 사실 헌재한테도 똑같이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그러다가 그런 된통 모습이었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그렇죠. 부랴부랴 뭐 헌재에서 뭐 이렇게 6명으로 하면 되냐 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헌재 그 9명 체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처럼 사실요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것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에다 얘기해가지고 헌법소원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헌재법 일부 조항을 정지시킨 거예요. 원래 심리도 못하게 돼 있어. 7명 그렇죠. 이상 출석하여 심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한덕수 말씀을 좀 드린 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사유가 뭐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은 하나가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라는 거, 그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무슨 뭐 내란의 이제 방조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그 공소장 공개된 거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고, 그럼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또 국회에 나가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가 명확하게 그 부분은 반대했다라고 입장도 그럼요. 밝혔거든요. 그럼 탄핵 사유가 다 없는 거 아닙니까? 빨리 있는 이거는 거죠. 좀 각하를 좀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각하의 여부에 대해서는 뭐 각하는 안 하는 것 같고 이미 어. 열렸으니까 이제 기각이 이제 중요한 건데 네. 국회는 결국 이제 민주당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들이 방통위원 임명 안 한 거는 자기 자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한덕수 이게 뭔 소리입니까? 당시 이게? 권한대행이 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한 거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이제 들고 그러니까요. 개헌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느냐 마느냐 여부 그 국무회의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개헌안을. 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한덕수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무슨 얘기 책임 했죠. 무슨 책임을 묻냔 말이에요. 뭐 성립이 됐어야 뭐 거기서 뭘 하는 건데. 그렇죠. 그냥 뭐 간담회처럼 하면서 갔는데 그 책임 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게 성립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좀 이렇게 해서 역풍이 불어서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거다라는 얘기죠. 역전됐던 거예요. 그렇죠. 역전까지 지금 된.